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입니다. 참, 예, 이거 참, 참.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일 겁니다. 갑자기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졌어요. 놀라운 거는 이 학폭 의혹이 민주당 쪽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 조국혁신당 이런 쪽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 측에서 스스로 터뜨린 거였습니다.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은 약간 좀 황당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죠.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결국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오늘 밝혔어요. 예정되어 있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론입니다. 검찰이 한동훈의 이 구린 구석을, 아픈 구석을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럴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이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계속 제가 이 관련해서 취재를 해왔는데 묘하게 자꾸 취재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곳이 서울시 교육청인데, 서울시 교육청이 수장이 바뀌죠. 누가 바뀝니까?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뜻밖의 갑자기 대법원은 판결로, 유죄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합니다. 시기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기묘하게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 부분에 대해서 한참 뭔가 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 아들 의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수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 하여튼 진실 규명이 계속 막히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취재를 하면서 꽤 이 사건에 적극적인 공무원들도 몇 분 봤습니다만, 놀랍게도 그분들이 자꾸 자리를 옮겨요. 안 좋게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그 정도 무난하게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수상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오늘 그 꼬리가 좀 잡혔다고 해야 될까요? 검찰이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 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각하해버려, 각하. 사건이 없다는 얘기지. 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건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거든요. 애시당초 누군가가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고, 그 결론에 수사니 뭐니 이 검찰 수사 이 절차를 끼워 맞췄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가장 안전한 시점에 그 시점을 맞춰서 발표를 한 거겠죠. 지금 한동훈은 국힘당 경선에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힘당 경선은 이제 김문수로 완전히 마무리돼 버렸어요. 마무리되자마자 오늘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각하해 버립니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을 맞췄다는 듯이 그렇게 진행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김문수가 등록을 했는데 거의 그 등록에 맞춰가지고, 후보 등록에 맞춰가지고 한동훈 이 아들 사건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거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죠? 게다가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수사를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수사를 했다면 저렇게 말을 할 발표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건 그런 상황입니다. 차기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약간 거들먹거렸던 친구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애매하게 사건이 끝났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1년 전에 갑자기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작년 4월 5일, 그러니까 딱 1년 전 이맘때, 그때쯤이었네요. 그날 갑자기 이 의혹이 불거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의혹은 민주당 쪽이나 혹은 조국혁신당 쪽에서 터뜨린 게 아니라 한동훈이 스스로 터뜨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된 취재 혹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는 민중의 소리 이런 곳에서 취재를 한참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동훈 쪽에서 먼저 발끈하고 일어나서 협잡이라는 둥, 쌍팔년도 정치 공작이라는 둥, 그런 얘기를 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한동훈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한동훈 쪽에서 먼저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을 먼저 꺼내보내면서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무도 한동훈 아들 의혹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지라사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랬다고. 그러면서 그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 가만 안 놔두겠어, 언론사도 가만 안 놔두겠어, 길길이 날뛰었던 겁니다. 하이 참네, 이 뭔데? 누가 아들이래? 의심스러워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지가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난 더 이상해요. 조용히 있다가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뻥 터트린 거는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혹은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 터질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터뜨려 가지고 관련자들의 입을 미리 틀어막는 이런 방법도 쓰는데, 딱 그런 수법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불거졌던 한동훈 아들 학폭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도 한동훈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죠. 그 사이에 한동훈이 국힘당의 대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복귀했다가 또 쫓겨나고,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나가리 되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취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취재를 할 수 있는 취재원들이 입을 다물거나 취재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하는 바람에 참 취재가 계속 번번이 막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아들의 학폭 사건은 조용히 묻히죠. 그러다가 오늘 1년 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됩니다. 검찰이 국힘당 한동훈 전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 부장검사가 김지혜네요. 이 사건을 모두 각하 처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각하 처분했답니다. 각하 처분됐다는 것은 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건이 안 된다고? 이거 사건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면 한동훈 아들이 학폭 사건에 아예 연루가 안 됐다는 말인가? 각하가 되려면 아예 연루가 안 됐어야지 각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답변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건을 한동훈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각하를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아니, 왜 어렵죠? 아들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무언가를 했는지, 아들이 실제로 학폭에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지. 만약에 아들이 학폭에 연루가 됐었는데 그 사건이 유야무야 끝났다면 이것은 당연히 연관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 이게 제대로 될 거였다면 한동훈 아들이 학폭에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엉뚱하게 뭐 이거 고발 내용을 한동훈과 연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아니 검찰이라면 그랬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더만요. 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요렇게 말하는 게 맞지. 이거를 한동훈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지. 아들 학폭 문제를 어떻게 아빠하고 연결시켜. 법무부 장관이 뭐 아들 학폭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요랬다는 거야. 이 뭔가 좀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나요? 학폭 사건이 연루가 됐었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고위 공무원이라는 지위 그 자체로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관 자체가 안 된다고? 왜 연관이 안 되지? 자, 연관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을 하려면 애가 학폭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야지 이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검찰이 뭐라 얘기를 했느냐?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아니, 아들 학폭 문제 누구는 직무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서 논란이 됐습니까? 아니, 민정수석이 딸의 입시 문제 무슨 그 직무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가 딸의 입시 문제, 아들의 대학원 공부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지만은 갖다 연결 붙였잖아. 고위공직자란 이유만으로 갖다 붙였잖아요. 심지어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딸이 받던 장학금도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민정수석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받았다는 이유로 그게 뇌물이 됐잖아. 그거랑 그거 딸 장학금하고 민정수석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 똑같은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었다는 거야. 이 뭔 개소리야 이건? 이건 뭔 개소리냐고. 정상적인 검찰 조사였다면 조사해보니까 아들이 뭐 연루가 안 됐더라고요 라고 해서 끝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 역할하고 뭐 법무부 장관의 이 직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야, 이 사람아, 학폭이 왜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는 직무와 관련이 없어? 폭력인데 왜 관련이 없는데? 뭐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예, 이 발표 자체가 검찰이 이 발표 자체가 지들이 수사 안 하고 뭉개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이 되니까 공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딱 와 닿으실 겁니다. 누가 봐도 이런 그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수사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다가 적당할 때 털어버린 거다. 이게 지금 검찰의 오늘 발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 검찰의 발표는요, 1년 전에 한동훈 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1년 전에 한동훈 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건 자체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설명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폭 자체가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 학폭 과정에 개입한 게 없었다는 건지 그 두 가지 어느 쪽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사건 자체가 없었대. 근데 확실한 거는 한동훈 아들이 학폭에 연루가 돼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정당한 뭐 합리적인 이유로 종료가 됐는지 이게 지네 아버지 끝발로 종료가 됐는지 그거를 알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연루가 됐느냐 무슨 사건이 연루가 됐느냐 그걸 밝혀야 되지 않나요? 근데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측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밝히질 않아요. 사건의 내막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 만약에 이게 만약에 조국 아들 사건이었다면 이렇게 끝났을까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했던 안모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의 그 성폭행 혐의 때문에 중간에 낙마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 성폭행 혐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학생 기숙사에 찾아갔었대. 근데 뭐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사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되잖아. 그 자체로 그게 징계감이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먹었는데 그게 희한하게 갑자기 이게 성폭행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까맣게 안경현 교수님과 그렇죠? 예, 안경환 교수님, 예, 그렇죠. 그 경우는 결국에 아들이 성폭행범이 돼버렸어. 결국에 그 가장 전면에 나섰던 새끼가 누구야? 예, 그게 바로 조선일보였거든요. 멀쩡한 남의 집 애들을 성폭행범으로 만들어 놨었다고. 결국에 그 사건은 아니란 게 밝혀졌는데도 그 아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그 앞으로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녀야 돼. 그런데 똑같이 법무부 장관 아들인데 왜 한동훈 아들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됩니까? 아니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개도 안 되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찰의 오늘 발표와 1년 전 한동훈 측의 주장은 사실상 일맥상통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자체를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관계 자체가 아예 공개가 안 됐어. 사실관계부터 공개가 돼야지. 안 그래요? 검찰은 이렇게 희한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 진짜 더럽다, 그자? 이거 마치 한동훈 딸 그 건으로 장용진 고소 고발한 거가 똑같은 사건 아니야? 아직까지도 그 사건 계속되고 있을 거야, 아마. 나 진짜 열받아서 진짜 아유. 예. 왜 모든 사건은 한동훈 아들 딸과 조국 아들 딸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게다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가 좀 이상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동훈 아들 학폭 사건은 처음에는 한동훈 아들 학폭 사건이라고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고위공직자 아들의 학폭 연루 의혹이었어요.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아들의 학폭 의혹으로 알려졌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지가 급발진해가지고 한동훈 아들 학폭 의혹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 공작이라는 동 쌍팔년도 정치 공작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던 거예요. 지가 급발진해서 지가 먼저 얘기한 거야. 자, 지금까지 알려진 한동훈 아들의 학폭 사건은 이렇습니다.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둘러싸고 폭행과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 학생
부모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 경찰은 학교까지 갔었어요. 자, 이게 한동훈 아들이 연루가 됐다는 그 학폭 사건의 지금까지 드러난 거의 대부분 사실관계입니다.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폭행하고 욕설했다. 이 피해자 그 여학생의 엄마, 아빠, 부모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학교까지 가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거론조차 안 되고 있었어요. 당시 어떻게 됐었느냐면 그냥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폭 연루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부모가 동석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목격자가 되는 학생들을 면담까지 했었대요. 그리고 CCTV까지 확인을 했었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피해자 부모가 신고를 취소해버려요. 내가 오해한 게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서 신고를 취소해버려요. 아니, 가해자, 목격자 면담 다 했고 CCTV까지 다 확인했는데 오해가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됐겠지. 갑자기 다음날 오해가 있었다면서 신고를 취소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가해자 측 부모가 고위공무원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정치권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조국혁신당 쪽에서 공개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이 아니었어. 그냥 고위공직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당시 이 사건을 민중의 소리에서도 취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보도는 이제 취재만 하고 있었고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도도 하기 전에 한동훈 쪽에서 먼저 선제 대응을 하고 나옵니다. 가만 안 있겠다. 실제로 이 민중의 소리 전모 기자는 기사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 국힘당 쪽에서 기자 실명을 공개해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논평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기사 보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취재 중인데 확인 중인데 갑자기 막 비난 논평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보도도 되기 전에 문제화 되기도 전에 한동훈이가 먼저 선제 대응을 한 거죠. 자, 당시 그 상황을 보도한 민중의 소리 이 보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제가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학교 폭력이 있었다. 민중의 소리는 몇 주 전 한동훈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됐고 이로 인한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한동훈 아들이 재학 중인 D중학교에서 지난해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확인이 됐다. 남학생 여러 명이 여학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자는 피해자 학생의 부모였다. 사건은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로 인계됐고 학교도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가해자 부모들에게도 사실이 전달됐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피해 학생과 부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신고를 취소했다. 오히려 경찰 쪽에 화살을 돌렸다. 학교 측도 오해에 의한 것이라며 폭력 사건 자체를 부인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언론이 취재하고 국회의원이 조사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조사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한동훈이 급발진해서 가만 안 있겠다고 길길이 날뛴 겁니다. 쌍팔년도에 무슨 정치 협잡이라는 둥. 네. 자, 기사를 좀 더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민중의 소리 기사 내용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 논평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전국적으로 공개되고 실명이 들어간 기사가 포털에서 검색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까지도 보도가 된 건 아니었다는 거야. 한동훈이라는, 적어도 한동훈 아들이라는 이름은 안 나갔다는 거야. 한동훈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갔다면 이제 그게 기자 이름까지 됐으니까 뭐 나왔겠지. 그러니까 즉 뭡니까? 민중의 소리에서는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국힘당 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버린 겁니다. 기사가 안 나갔는데. 뭔가 좀 수상쩍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가 수상쩍네요. 첫 번째, 피해 학부모가 조사가 다 끝났는데 가해자 면담도 하고 목격자도 보고 CCTV까지 봤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와가지고 오해가 있었다면서 사건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이 나중에 언론과 정치권에 제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처 확인이 다 끝나지 않아서 기사를 채 쓰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공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 쪽에서 먼저 치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기자를 막 거론하면서 쌍팔년도 정치 협잡이라는 둥. 참,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죠? 자, 당시 보도가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자, 뭐 민중의 소리 측에서 스스로 공개한 그 진행 과정입니다. 2023년 5월 24일, 딱 2년 전이네요. 한동훈 아들이 다니던 D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신고자는 피해 학생의 부모였고 가해자 5명 중 1명이 한동훈의 아들로 판단됐다. 이튿날 신고자, 즉 피해 학생 측이 돌연 신고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해당 중학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이상하기 짝이 없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취재를 위해서 보도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국힘당 쪽에서 먼저 왜 있지도 않는 의혹을 꺼내느냐 하면서 난장을 부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자를 고발까지 해요. 보도가 안 되는데 취재하는 그 자체로 고발을 해? 이 미친놈 아니야? 마치 제가 한동훈 딸의 그 논문 관련 의혹을 취재하겠다. 내 한동훈 딸 그 논문들 6개 내가 확보했다. 아이고, 그거 꽤 비싸더라. 6건 더 갖고 하는데 10만 원 넘게 들었다. 그런 그런 글을 제가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한동훈이 이걸 아동학대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자, 기사를 좀 더 읽어볼게요. 기사를 취재한 조한무 기자는 이 사건을 D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동훈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직까지 넣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힘당이 먼저 왜 한동훈 아들의 학폭 의혹을 꺼내느냐 하면서 난리를 부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 자체로 뭔가 석연찮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굳이 이렇게, 아니 보도가 안 됐는데 굳이 지가 먼저 설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심지어 한동훈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황운하 등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 예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 그 예고한 것 때문에 이 난리를 친 거예요. 또라이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이은 새로운 정치 공작질이다. 요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아니 보도가 됐어야지, 발표가 됐어야지 그때 시비를 거는 거지. 보도도 안 됐고 발표도 안 됐고, 발표는 하려다가 취소하고 기사는 계속 추가 취재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라고 이거 고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건 취재하는데 참 곳곳에서 엄청난 장벽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입을 닫거나 전화 자체를 안 받았고요. 또 어째 이 사건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 또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자리를 옮겨요. 그리고 그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제 직위가 상실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척 봐도 수상하지 않나요? 자, 당시 한동훈이 황운하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던 그 기사가 이거예요.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거 가지고 고발한 겁니다. 아니 기자회견 취소했는데 이걸 왜 고발하는데? 에? 그러니까 결국에 추가 취재나 추가 조사 진행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발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내용을 보고 있어야겠다. 좀 살펴봐야겠다. 내용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취재 기사도 안 나오고 발표도 취소되고 하니까 얘네들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때 미리 선제적으로 막자. 뭐 이런 생각으로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한동훈 같은 애들이 실제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전부 다 알고 있다 싶으면은 침묵합니다. 말을 안 해, 아예. 그리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꼬투리가 될 만한 사건을 물고 오히려 사건을 뒤집으려고 그러죠.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다 안 끝난 것 같아. 뭔가 낌새를 채기는 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 아직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오히려 공격을 해서 고소고발을 해버립니다. 더 취재와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죠.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한동훈 딸 경우도 마찬가지지. 아니 이제 막 한동훈 딸내미 논문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걸 고소를 해? 미친놈 아니야. 진짜 또라이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그와 똑같은 상황이 한동훈 아들 학폭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여기에 한동훈이 직접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요. 한동훈이 직접 관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 자료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당 중학교가 각 가정에 보낸, 학부모 가정에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이 가정통신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학교폭력 예방 안내문을 보냅니다. 사건 발생한 것이 5월 21일인데 이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은
6월 4일, 6월 2일입니다. 딱 사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죠. 그러면서 학교폭력 예방 안내문이란 걸 보낸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안내문 보낼 때는 뭐 그렇습니까? 뭔가 계기가 있어서 또는 뭐 학교폭력 예방 주간이라는 둥, 또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했다는 둥, 그런 무슨 계기가 있을 때 이런 공문을 보내죠. 안 그러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거는 전후 사정 맥락이 없이 갑자기 이 가정통신문이 가요. 바로 이것부터 사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죠. 학교폭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가정통신문 보낸 거 아니냐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이 사건 났을 무렵에 진은정 씨, 그러니까 한동훈의 부인, 여기서 논란이 되거나 한동훈 아들의 엄마, 이 한동훈 아들의 엄마가 이 대치중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진은정이라는 사람이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사건 발생은 2023년 5월 21일이에요. 그 기간에 진은정은 학부모위원이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 아빠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제대로 처리된 게 맞을까요? 원래 말입니다. 공직자 부인은 그 남편이 현직에 있을 때는 일부러 이런 자리를 안 갑니다. 왜? 이런 자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진은정 씨는 남편이 장관인데 딱 맞춰서 가네? 더 놀라운 것은 진은정 씨가 학교 운영위원이 된 시점입니다. 2022년 4월 1일이에요. 딱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0일 정도 된 거지. 차기 정권에서 뭔가 실세로 한 자리 두둑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되는 시점이었고,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이 정권 인수위원인가? 뭐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도 하던 뭐 그럴 때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이거는 의도적으로 들어간 거잖아. 학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 빼박입니다, 이거.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만 3년이죠. 학교 운영위원으로 재임한 겁니다. 학교 폭력이 있을 때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취재를 진행합니다. 이 대치중학교 쪽에 취재가 많이 진행이 돼요. 자, 그 과정에서 몇몇 기자들이 대치중 선생님 혹은 교직원한테 상황을 묻습니다. 자, 가해자 5명 중에 1명이 고위공직자 아들 아니냐? 맞지 않냐? 그게 어떤 결론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러자 교직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뭐야 이거?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못하겠다.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주저리 붙이는 게 많죠?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둥. 전형적으로 핵심이 찔렸을 때, 뭔가 찔리는 게 있을 때 주저리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자, 또 보실게요. 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아들이고 엄마는 김앤장 변호사고 학교 운영위원이라서 학교가 눈치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향받은 거 아니냐?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자,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자,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어. 가해자의 엄마 아빠를 불렀어. 그랬더니 아빠는 법무부 장관, 엄마는 학교 운영위원. 이게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영향 받지 말래도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영향받은 거 없다. 그걸 설명하려면은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고 이 학생은 어느 부분에서 연루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처벌받지 않았다 라고 하든가. 자, 처음에 신고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다 라고 하든가. 처음 신고 내용은 요거였고 증거는 요거였는데 나중에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든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와 관련된 자료도 없어요. 그와 관련돼서 말도 안 해요. 의심을 하고 묻고 있는데 선생님이라는 놈은 영향받은 거 없습니다. 영향받은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있죠.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가해자 5명 중 1명은 고위공직자 아들이지 않냐? 이게 영향을 받지 않았냐? 자, 고위공직자 아들이 아니다 라는 말을 안 하죠. 두 번째, 아빠는 고위공직자이고 그 아들이며 엄마의 경우는 김앤장 변호사고 학교 운영위원. 그러면 누구야? 한동훈을 딱 지칭한 거죠. 그런데 그 학생 아닙니다가 아니라 영향을 안 받았어요. 확인이 되는 것은 이 사건에, 그러니까 학폭 사건이 존재했고 이 사건에 한동훈의 아들 연루가 된 것은 확인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을 품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것이 사라지는 과정에 무언가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데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확인이 안 돼요. 심지어 검찰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합니다. 다른 사건 같으면 검찰이 이러쿵저러쿵 다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검찰도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한동훈 아들의 당시 행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차기 대통령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여기저기에 내가 한동훈 아들이야 라는 얘기를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 한동훈한테는 딸밖에 없어, 아들은 없대는데 누가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아빠랑 찍은 사진 공개할게 라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해요. 자, 그러면서 니네 집 재벌이냐? 재벌은 아닌데 재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아들이다. 대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 의장, 이런 사람들 임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그러고나 대법원 판사 의장 아들은 아닌데 법무부 장관 아들인데 대법원 판사 의장 임명하는 사람 아들인데 그리고 차기 대통령 아들인데 판사랑 비교가 안 되지. 딱히 비교할 건 아니고 걔가 나 무시하는 듯 돈 많다고 물어보는데 어느 정도 많은 건 많은데 재벌은 아님. 대신 재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음.
차기 대통령 아들인데 재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 아, 자 여러분, 만약에 조국 아들이 이런 글을 남겼고 조국 아들이 학폭에 연루가 되었다면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을까요?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까요? 글쎄, 애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 뭐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런 상황이 조국에 벌어졌다라면 혹은 문재인한테 벌어졌다면 추미애한테 벌어졌다면 이렇게 끝났을까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카츄샤 그 무릎 수술하는 것 때문에 그 휴가를 연장하면서 중간에 부대 안 들어갔었다. 휴가 연장을 하면서 부대에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쌩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문제는 하나도 안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채널A에서 병장회의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그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왜 한동훈 아들은 이렇게 대충 끝납니까? 검찰은 왜 이런 식으로 끝나죠? 당시 검찰이요, 추미애 장관 결국 기소를 하려고 해서 기소세가 된 걸로 알아요. 근데 왜 이건 이렇게 끝나지? 검사 새끼들이 팔이 안으로 굽은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검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던 이 경과,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던 내용 아니에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요? 이러고도 검사가 검찰이 검사야? 아이고. 만약에 이 사건이 조국 사건이었다면 관련자들 이름이 낱낱이 다 나왔을 겁니다. 5명의 그 친구, 가해자 5명은 어떤 관계이라는 둥 다 나왔을 거예요. 자, 참. 아유, 근데 진짜 기가 차서. 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라고 몇 차례 밝힌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동훈 특검이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특검 우리 다음 정권에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블루 1122 바이러스